네, 속도거리와 적분 2입니다. 자, 이과 친구들 위해서 더 있는 거죠. 일단 그 교재를 꼭 보셔야 돼요. 교재 보면 처음에 그 도표화 시킨 게 있습니다. 그 도표화 시킨 걸 충분히 이해하고 완벽한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풀이만 갈게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말했듯이 속도와 시각 사이의 관계 그래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이 변수를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속도에 관한 그래프구나. 자, 그 문제는 이런 속도를 가진 이 점의 t 초 후 위치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 말합니다. 다시 속도의 관계를 가지고 위치를 식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 속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겠어요. 자, 요걸 식으로 바꾼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함수가 지금 세 개 함수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거니까 각각을 나누면 되겠죠,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t가 0부터 2까지면 함수가 얼마가 돼? 2t가 되죠, 직선이니까. 그리고 2부터 4까지면 y는 4 상수함수. 그리고 4부터 6까지면 내가 마이너스 계산해봐,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 4t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적분 요 속도를 가지고 t 초 이제 위치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본 내용 그리고 위에 도식화된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될까? 먼저 t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구간은 똑같이 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 위치가 여기가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이란 게 0초거든 지금 요 사이에서는. 처음 위치가 그냥 이렇게 쓸까요? 좋아.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초부터 t까지 요 v를 이렇게 적분하는 게 그지? t초 위치 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봐봐요. t가 0과 2 사이에 됐어요. 그 말은 잠깐 여기로 와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각 t가 요 사이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시각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당연히 구간은 0부터 t까지의 구간을 사용하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t가 0과 2 사이에 있는 시각이라면 그 시각에서의 위치란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잠깐 요거를 편의상 요 놈을 v1, 요 함수를 v2, 요 함수를 그냥 v3 이렇게 놓을게요. 됐지? 그래서 이게 v1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거를 적분해 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요. 뭐가 돼? 2초와 4초 사이에 어떤 t가 있어요. 그러면 2초 후 위치에다가 2초부터 t초까지 이렇게 붙여주면은 요게 그지? 잘 생각해봐. 이제는 t가 지울게. 이거 없는 거 t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초일 때 위치가 있을 거고 그 위치에다가 여기서부터 요 시각까지의 위치의 변화량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4초일 때 요걸 그냥 x4라고 쓸게요. 좀 이게 t는 2, t는 4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으니까 4초 후 위치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4초부터 마찬가지 또 이제 t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어디 있는 거야 t가. 그러면은 결국 4초부터 t초까지 v3 세 번째 그 속도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구조가 돼요. 원리 원칙대로 이론을 적용시키면요. 결국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처음 위치야 구해서 상수로 나오니까 얼마? 문제 처음 위치가 1로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 됐고 v1은 요거 2t 여기다 쓰면 되겠죠. 요 자리에 2t씩 쓰고 적분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 나와 있는 식 갖다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잠깐 선생님이 그냥 써볼까 먼저. 좋아. 자, 답이 요게 이제 t제곱 플러스 1하고 4t 빼기 3하고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온대요. 범위는 똑같이 이렇게 세 개 주어져서 답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뭐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풉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지금 일단 보여준 거거든.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기 잠깐 볼게. 자, 좀 설명이 길어진다. 자, 요 적분을 잘 보시면 잘 봐. 얘를 적분하면은 t제곱 되고 거기다가 0하고 t를 넣으면 그냥 t제곱 아닙니까? 0이니. 그지? 이건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적분한 다음에 t를 넣고 2를 넣고 빼죠. 근데 어차피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를 넣은 것은 어차피 상수에 불과하고요. 얘도 보면 상수에 불과해요. 정확하게 그 시각의 위치니까. 그렇다면 결국 얘는 그냥 이 t를 부정적분한 식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 나머지는 상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지. t 넣고 나중에 숫자 넣고 이거 숫자니까. 나머지는 상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앞에 식 잘 봐. v1을 바로 그냥 부정적분합니다. 잘 생각해. v1을 부정적분하면 t제곱 되고요. 그 다음 v2를 부정적분하면 4t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0t 이렇게 되거든. 그냥 부정적분하라. 거기다가 어떤 적분 상수 개념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결국 세 관계가 상수항만 맞추면 된다는 개념으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나? 자, 범위는 똑같습니다. t는 0부터 2까지고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적분 상수를 어떻게 찾냐인데 처음 위치가 나와 있었죠? 처음 위치가 1이라고 했으니까 0초. t가 0초일 때 위치가 1이니까 0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 이 위치가. 결국 C1은 1이 되겠죠. 바로 쓰게.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야 처음 위치가 0 넣으면 1 나온 위치가. 근데 문제가 이건데요. C2는 어떻게 찾을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X가 위치거든요. 위치는 생각해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점이 움직여 X축으로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 함수가 항상 그 말에 따라서 연속함수라는 개념이 생겨요. 연속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가. 왜 그러냐면 X가 위치가 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점이 싹 사라지고 새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 위치가 갑자기 바뀔 수 없어요. 문제 말투상 움직이고 있다고 해. 결국은 연속함수 개념으로 이 함수가 2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결국 여기다 2는 값하고 여기다 2는 값 두 개가 위치가 같아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와? 위치가 5 나오고요. 여기다 2 넣으면 8 플러스 C2인데 이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C2가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4초일 때 그지? 얘가 4부터 6까지니까. 연속함수가 되려면 여기다 4는 값하고 여기다 4는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C3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5 아까 그 값.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풀어야 되면 실전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빠르니까. 자, 두 번째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거 굉장히 속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뭐야? 그렇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속도가 이건데 부호가 바뀌는 점이 여기죠. 여기까지는 속도가 양수다가 여기는 속도가 음수가 되잖아. 그지? 결국 5초일 때까지구나. 0초부터 5초까지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다음부터 음의 방향으로 진행해. 그러면 문제는 5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공식에 따르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실제 움직인 거리 인테그랄 0초부터 5초까지 그지? 속도의 절대값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실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데 실제 적분식을 써보면요 어떻게 될까? 요 V라는 식이 지금 세 개로 쪼개져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지. 요까지는 V3라고 잠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2까지는 그지? 절대값 V1을 적분해야 될 거고 2부터 4까지는 절대값 V2 이렇게 그리고 4부터 5초까지지 V3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실제 움직인 거리가 다 나와서 요거 더하면 답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 식 넣어야지 뭐. V1은 2t고 아까 썼던 그지? V식 3개 쓰고. 근데 다행인 건 지금 5초까지는 요 전까지는요. V가 다 양수잖아. 그 3개가 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결국 필요 없죠? 양수란 게 그림에서도 확인되고. 그럼 요 절대값 다 지우고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게 원래 적분식이지만 실전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늦죠? 지금은 좀 특수해서 특수란 말은 속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건 물리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속도 그래프와 그 t축 사이의 이 넓이가 바로 5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만 구하면 돼요. 그럼 뭐 여러분 잘하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사각형에다가 요쪽 삼각형 3개 넓이 더하면 끝납니다. 해보시면 되겠죠? 계산 안 할게. 그래서 넓이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버리는 게 지금은 좋다는 거. 단 어떤 속도 그래프가 곡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포물선, 그지? 이렇게 뭐 곡선으로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적분식을 써서 할 수밖에 없겠네, 그지? 세 번째 것도 비슷합니다. 자, 0초부터 6초까지입니다. 이제 실제 움직인 거리가 6초까지야. 그럼 얘도 적분식을 굳이 쓰자면 0초부터 6초까지 뭐 절대값 v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세 함수가 생기죠. 얘는 지금 이 마지막 게 요게 v3입니다. 전체가, 그지? 이제는 v1, v2. 자, 그래서 얘도 뭐 굳이 쓰자면 뭐 v1을 적분한 거에다가 2부터 4까지 v2 적분한 거에다가 4부터 6까지 절대값 v3 이렇게 하면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됐죠? 계산하면 답인데 자, 어떻게 될까? 뭐 요 적분 2개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마지막 거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왜? v3의 절대값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위로 접어 올라간 거니까, 그지? 높이는 똑같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v3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겠지. 빨간색이. 빨간색이 절대값 v3 그래프예요. 결국은 마지막 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테그랄 4부터 5까지는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이 아까 마이너스 4t에다가 아유 참 복잡하네. 플러스 20의 직선이니까 이렇게다가 그 다음에 5부터 6까지는 이제 그지? 직선식이 달라졌죠? 이렇게 접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5부터 6까지는 4t 하고 5,0 지나야 되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따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 요걸 계산한 거죠. 좀 여기 dt구나. 그래서 뭐 앞에 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해서 적분으로 굳이 계산하자면 이렇게 가는 건데 알다시피 실전에선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알겠죠? 실전에서는 넓이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각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그렇지. 요 그래프를 생각해봐.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떻게 요 놈의 넓이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겠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다리꼴 면적에다가 요 삼각형 면적 하나 더한 게 실제 움직인 거리의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곡선의 길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곡선의 길이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지고요. 구간이 주어져서 그 구간에서 요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화돼요. 근데 유도 과정을 한번 간단히 써볼 테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기보단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공부할 때 도움은 될 것 같아서 자,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얘를 갖다가 n등분을 합니다. n등분. 구분구조법과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 그래서 뭐 얘를 x0라고 놓고 첫 번째 요 좌표를 x1. 그럼 요건 xn이 될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중간쯤에 어딘가 xk라는 것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길이를요. 각각의 곡선 길이의 합으로 생각해서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잠깐 일반적으로 요 한 부분만 잠깐 볼게요. 일반적인 요 가운데 부분 하나를 잠깐 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xk-xk. 네. 그래서 우린 요 길이를 구해서 그걸 다 더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식을 써나갈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요 짧은 한마디 길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곡선은 원 말고 여러분들 곡선 길이 구한 게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길이를 구할 수는 없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요걸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길이를 다 더해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지만 여기가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잘려진 다각형의 길이 있지? 이 선분의 길이를 합하게 돼요. 결국 근데 나중에 n을 무한히 보내버리면 그지? 그게 거의 곡선 길이하고 일치하게 되니까 근사로 극한값 개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 길이를 표현하면요. 여기가 잠시 뭐 pk-1 pk라고 놓으면 pk 첨자가 pk-1 pk라는 요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돼?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xk-xk-1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플러스
fxk-1 마이너스 fx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정리할 때 이걸 지금 바로는 계산이 안 돼서 어떤 아이디어를 또 갖다 오냐면요. 요 노란색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하나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접점을 잠시 TK라고 놓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F'TK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하고 같아지게 이렇게 한 점을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분자에 있는 함수값의 차이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그지? 그걸 갖다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요 식이 루트 좀 길어지네. 앞에 건 자 xk-1 전체 제곱에다가 얘가 집어넣어서 제곱을 하게 되니까 바로 쓸게요. 어떻게 돼? f 프라임 xk의 전체 제곱 xk가 아니라 tk죠. tk의 제곱 곱하기 xk-xk-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루트 요거 공통인수니까 묶어낼 수 있죠? 묶어서 밖으로 나가면 되지 제곱이니까. 그럼 남는 거는 1 플러스 f 프라임 x tk의 요 전체 제곱이 되지 이거. 제곱에다가 xk-xk-1 이렇게 되겠대. 자 그렇게 해서 요 노란색 선분 한 마디를 구해낸 거야.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걔를 시그마를 붙여요. k는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쓸까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되겠죠? 그럼 지금 나온 게 뭐예요? 그지? 이게 선분 다각형 짧은 선분을 지금 다 더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앞에다 리미트만 붙여주면 결국 무한히 합한 것이 되니까 곡선 길이가 되거든. 자 리미트를 붙일 겁니다. 근데 n이 지금 무한히 갈 거거든요. n이 무한히 가게 되면 tk는 어디로 갑니까? 요걸 좀 이해해 볼게. tk는 요 점이지 요 점. 요 점. 그리고 요 마디의 간격이 지금 짧아지잖아. 그럼 결국 요 점은 요 점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겠죠. xk라고. 요로 가게 됩니다. 자, 요걸 이해한다면 요 식을 다시 씁니다. 그러면 리미트 저기 시그마 pk 마이너스 1 pk 요거는 요따 리미트만 붙이면 되니까요. 리미트 시그마 한번 다시 써야 되겠네요. 요거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tk의 제곱 아유 좀 길다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잡아 요 TK가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요. XK로 가는데 이 XK가 잘 보시면 앞에 잠깐 일로 와볼까요? 잠깐. 여기 있는 XK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A에다가 여기 A좌표니까 A에다가 N분의 B-A 그러니까 요 한 칸의 길이죠. 한 칸의 길이를 K배한 거겠지. 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K번째니까. 그래서 조값이 되고요. 그래서 요 놈이 아유 쓰기가 참 그러네.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놈이 어떻게 돼? 요게 그 한마디 간격이니까 바로 그대로 N분의 B-A가 되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어때? 이 형태를 보시면 어떤 정적분 정의 형태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구간은 A부터 B까지가 나오지. 요거 보시면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얘가 X로 바뀌고 제곱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유 참 어렵다. 그러니까 자세한 걸 다 보시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짤막짤막한 선분의 길이합을 이제 더해서 리미트 극한 개념을 생각하면 정적분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다시 한번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구간에서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길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도함수를 제곱해서 1도에서 루트의 적분해서 암기까지 꼭 하시기 바라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이 곡선의 길인데요. 이제 함수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아까는 y는 fx, xy 관계식을 줬다면 이제 매개 변수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고 곡선 길이를 구합니다. 자, xy축이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는 잘 봐요. 어떻게 그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t가 소거가 되면 다행이지만 t가 소거가 안 된다면
그냥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를 일단 y는 fx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야, 자봐, t를 소거만 할 수 있다면야, 뭐 아까 그 공식을 쓰면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근데 지금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매개변수 소거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를 a, b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x좌표가 이게 t에 관한 함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잠시 fa와 fb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 시간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미안. 어떤 t 값이 a부터 b까지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t 값이 x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제 x좌표는 이렇게 바뀔 거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썼던 공식에 따르면 이 곡선의 길이가 어때? 인테그랄 x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도함수, 그지? 이 함수의 도함수. 다시 말하면 요 매개변수니까 어떻게? dx분의 이제 dy, 이게 도함수의 제곱 d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x의 구간, x에 관한 식 dx. 이게 아까 썼던 곡선 길이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dt로 바꿔요. 그럼 지금 변수가 t니까. 그럼 t로 바꾸면 어떻게 돼? FA는 t에 a가 들어간 거죠. 그럼 t의 범위로 쓰면 a부터 b까지로 바뀌는 거지. t의 범위로. 요 식을 t로 바꾸면요. 약간 치원적 분입니다. 그래서 t로 바꾸면 dx분의 dy를 이렇게 쓸 수 있네. dt분의 dy dx분의 dt 해서 제곱 이렇게 쓰고요. dx는 어떻게 써버리냐면 dt분의 dx dt 이렇게 써줘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a부터 b까지의 루트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dt분의 dx 전체의 제곱에다가 곱하게 되면 요거는 dt분의 dy 제곱하고 dt에서 전체가 다 t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t에 관한 매개변수일 때 곡선 길이는 요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를 따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썼던 거고 지금 썼던. 자, 문제입니다. 자, 이 곡선의 이 구간에서의 길이를 구하여라가 문제예요. 이 곡선의 길이 문제는요, 원리보다는 아까 썼던 그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만 하시면 되는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공식만 써요. 자, x에 관한 함수니까 당연히 x의 구간을 쓰고 루트 1 플러스 도함수 제곱 dx가 되겠죠.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ln이니까 요것분에 요렇게 돼서 제곱 요렇게 해서 식이 나오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0부터 2분의 1. 자, 선생님 좀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직접 해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 계산 중요하죠. 자, 요거 안에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완전 제곱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 답니다. 선생님이 좀 빨리 쓸게요. 이제 얘를 어떻게 적분할까요? 한번 고민해 봐.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치? 일단 분자의 차수가 높으니까요. 이거 나눠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해주면 몫이 마이너스 1 생기고 나머지가 2가 생긴대요. 할 수 있겠죠? dx. 그치? 그럼 이제 적분 가능하겠죠? 어떻게? 이거 분모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부분분수로 바뀌겠죠? 상상되지? 그럼 적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ln3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매개변수로 된 곡선이 있고요. 이 구간에서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t를 소거할 수도 있네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한 식이 나와. 그러면 그거보단 바로 두 번째 공식. 자, 우리는 t의 범위를 여기다 쓰게 될 거고요. 식은 똑같이 아까처럼 dt분의 dx제곱 플러스 dt분의 dy제곱 하고 d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t로 구성됐다라는 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함수, 요 놈의 미분 도함수 제곱이니까 뭐 나오냐면 6 곱하기 좀 길어지겠구나. 6 곱하기 코사인 제곱 t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 전체의 제곱에다가 이거 길다. 플러스 6 곱하기 사인 제곱 t 곱하기 코사인 t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간은 뭐 그대로 하고 dt 빼먹었다. 자,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36이 나으니까 6 그냥 빼낼까? 그지? 그리고 남는 게 그냥 간단히 먼저 쓸게요. 코사인 4제곱 사인 제곱 되고 얘는 사인 4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되니까 dt. 그러면 루트 빼먹었네. 그럼 얘가 지금 제곱이 나오죠? 그지? 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묶어내야 되나? 그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묶어내면 여기는 그지? 제곱 더하기 제곱 나니까 1 남겠죠? 1 남아. 그럼 간단히 다시 한번. 그럼 6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 제곱이니까 절대값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지? 얘를 합칠 수 있죠? 배각 공식. 맞나? 그렇지. 그럼 여기 2 만들어주고 빠지니까 3 곱하기 되나? 0부터 2파이까지요. 절대값 사인 2t dt.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적분안에 어떤 절대값 끼워 있으면요, 꼭 그 함수를 그리려고 노력하세요. 함수를 그려보고, 왜냐면 이게 접어 올라가고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3번에 적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적분은 한번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2t니까 주기가 파인 함수가 되겠죠? 접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네. 이거 없어지지? 여기는 2분의 파이 되고 이런 함수를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니까 결국 면적하고 똑같죠? 면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이 부분을 하나 적분해서 4배도 어차피 같은 결과 나오니까 그러네. 그럼 이거 4배 바로 할게.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건 12 곱하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t만 한번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제 계산은 가능하니까 해봐. 답이 12가 나온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속도 관리와 적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적분이 좀 길었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